딸만 둘이면 뭐하나. 아들도 하나도 못 낳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를 향해 내뱉었다. 부엌에서 차를 따르던 며느리 할인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이 부서졌다. 작은 어머니가 당황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계속했다. 딸만 줄줄이 낳아놓고선. 할인이 깨진 찻잔을 주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는 이어주고 죽어야지. 친척들이 모두 침묵했다. 할인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조용했던 며느리가 이미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아린입니다. 35살이고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데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이 눈에 띕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손으로 살짝 쓸어 모으니 한 움큼이 넘네요. 또 이렇게 많이 빠졌구나.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털모자를 뒤집었습니다. 간호사였던 경험 덕분인지 이런 상황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환자분들 곁에서 봐온 일이거든요. 다만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낯설긴 합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네요. 어제 3번째 항암 주사를 맞았거든요. 내일이면 4번째예요. 몸이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할인아, 일어났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와요. 정춘자 어머니는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어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세요. 네, 어머니. 금방 나갈게요. 부엌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십니다. 김치볶음도 한 접시 준비되어 있고요. 어머니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식사 준비를 놓지 않으세요. 몸이 어떠니? 어제 주사 맞고 와서 안색이 안 좋던데.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속이 메스껍고 손끝이 저린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걱정만 더 키우게 되니까요. 그래도 탕약은 먹어야 해. 옆집 김씨가 좋다고 해준 한의원 있거든. 거기 원장님이 암 환자들 많이 봤다더라. 네, 알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의료진과 상의 없이 민간요법을 함께하는 게 걱정되긴 하죠.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여 드립니다. 밥을 차리는 동안 남편 민재가 세수를 하고 나와요. 넥타이를 매며 급하게 아침을 먹습니다. 요즘 회사 영업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몇 시에 들어와? 글쎄, 늦을 것 같아. 고객사 미팅이 있어서. 민재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시계를 봅니다. 할인이는 오늘 어떻게 지낼 거야? 집에서 쉬다가 오후에 병원 가볼까 해요. 검사 결과 나왔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놓으세요. 병원만 가면 뭐해? 기도를 해야지.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는데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 낫는다더라. 엄마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민재가 중간에서 웃으며 말해요. 어머니와 제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기도도 중요하지만 치료도 받아야죠. 그렇긴 한데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늦겠다. 먼저 가볼게.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부엌이 조용해져요. 어머니와 둘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세요. 할인아,
몸이 아픈 게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어머니. 그리고 말인데, 아이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의사가 뭐라고 하던? 순간 손이 멈춥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직 치료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치료야 받아야지만 나이도 있고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은근한 재촉이 담겨 있어요. 이런 대화가 요즘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제 몸보다 아이 문제를 먼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몸부터 회복해야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거실로 가세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저 합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치는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오후가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종양내과 대기실은 늘 조용해요. 사람들은 각자의 걱정을 안고 앉아 있죠. 저도 그중 하나고요. 서아리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주치의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이번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종양 크기가 조금 줄었네요. 정말요? 네.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머니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이 문제 말이에요. 선생님, 혹시 치료가 끝나면 임신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에 집중하시고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상의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저녁 반찬거리를 좀 사려고요. 장을 보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가족이 무너지면 안 돼.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와요. 어머니의 시선, 민재의 애매한 태도, 그리고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습니다. 여성용 하이힐이에요. 누군가 오셨나 봐요. 거실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임신한 것 같은 배를 한 분이에요. 어머니, 누가 오셨나요? 아, 할이나 왔구나. 이분은 우리 막내 며느리야. 민석이 아내 수진이. 민석이는 남편의 동생이에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벌써 임신하셨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 씨가 밝게 웃으며 인사해요. 어머니 표정이 유독 밝아 보여요. 수진이가 임신 소식 알려주러 왔어. 5달 되었다는구나.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고맙습니다. 언니도 얼른 좋은 소식 있으시길. 수진 씨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러게 말이야. 할인이도 몸만 좀 나으면. 순간 공기가 어색해집니다. 제가 아픈 것과 아이 문제를 연결 지으시는 게 느껴져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검사 결과는 좋았지만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민재가 늦게 들어와서 저녁을 먹는 동안 어머니가 수진 씨 이야기를 꺼내세요. 우리 수진이 임신했다더라. 5달이래. 그래요? 잘 됐네요. 민재도 기뻐하는 것 같지만 제 쪽을 슬쩍 보는 시선이 느껴져요. 너희들도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춥니다. 엄마, 지금은 할인이 치료가 우선이잖아요. 치료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삼켜야 했거든요. 밤이 되어 민재와 둘만 남았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엄마 말씀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몸부터 챙기자.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아요.
내일이면 또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가야 하고 이런 하루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모자를 벗은 머리가 많이 비어 보여요. 그래도 내일도 웃어야겠죠.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항암 4차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부작용이 심한 것 같아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현관문을 여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하리나, 들어왔니? 거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와요. 평소와 다른 게 있다면 목소리 톤이 좀 단호한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하는데 어머니가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계세요. 손에는 차 한 잔을 들고 계시고요. 평상시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어요. 어서 앉아. 어머니가 제 맞은편 소파를 가리키세요.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예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검사 결과는 좋다고 했어요. 종양이 좀 줄었다고.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워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기다려 봅니다. 하리나, 어머니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너무 다르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너 계속 이렇게 치료만 받을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항암 치료 말이야. 언제까지 받을 거냐고. 순간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6차까지는 해야 한다고 했어요. 6차면 언제까지? 2달 정도 더요.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하리나, 항암약 끊으면 몸이 살아나. 어머니, 그게 무슨. 듣기만 해. 계속 독한 약만 넣으니까 몸이 상하는 거야. 끊고 몸을 회복시키면서 그때 아들부터 낳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지금 치료를 중단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는 이어주고 죽어야지. 찻잔을 들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컵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 나이가 몇이야? 35이잖아. 치료 다 끝나면 몇 살이 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때 되면 임신도 힘들어. 지금이라도 건강한 아들 하나 낳아놓으면 우리 집안대가 이어지잖아. 어머니, 수진이 봐. 결혼하자마자 임신했어. 그런 며느리가 진짜 며느리지. 어머니가 며칠 전 왔던 동서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때 느꼈던 묘한 기분이 이런 거였나 싶어요. 저도 치료가 끝나면 치료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너도 알잖아. 여자는 나이가 중요하다는 거. 가슴이 답답해져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인지 아니면 어머니 말씀 때문인지 알 수 없어요. 어머니, 지금은 제 건강이 우선 아닌가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우리 집안대를 잇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 그 단어가 마음에 박혔어요. 내 생명보다 집안대를 잇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항암 치료를 중단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요즘 임신한 상태로 항암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너는 간호사 출신이니까 의학적인 것만 생각하지. 때로는 믿음이 더 중요해. 어머니가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가세요. 등을 돌리고 서 계신 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여요. 하리나, 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
내가 죄인이 되기 싫어서야. 대 끊기면 내가 죄인이거든. 어머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어요. 돌아서신 얼굴을 보니 눈이 빨갛게 되어 있어요. 민재 아빠도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손자가 없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 왔습니다. 민재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표정이 굳어져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앉아. 너도 들어야 할 이야기야. 민재가 제 옆에 앉아요. 손을 슬쩍 잡아주는데 차가운 게 느껴져요. 할인이 항암 치료 문제 이야기하고 있었어. 치료요? 중단하고 임신부터 하라고 했지.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제 손을 잡은 힘이 더 세어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그대로야. 치료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나이는 기다려주지 않거든. 민재가 한동안 말을 못해요. 입을 몇 번 벌렸다 닫았다 하더니 겨우 말을 꺼내요. 엄마, 지금 할인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생명이 걸렸다고 해서 다른 걸 포기할 수는 없지. 다른 게 뭐예요? 집안돼 있는 문제 말이야. 민재가 깊은 한숨을 쉬어요.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표정이에요. 엄마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이해만 하지 말고 결정을 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져요. 민재를 압박하시는 것 같아요. 할인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재가 저를 바라봐요.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치료를 마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안대는 어쩌고?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여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어머니, 제가 건강해야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치료 다 받고 나서도 재발할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가 어디 있어. 확실한 건 지금 임신 가능하다는 거잖아. 민재가 중간에서 말을 끊어요. 엄마,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시간이 어디 있어. 하루하루가 아까운데. 거실이 조용해져요. 세 사람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와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세요. 민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 민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해요. 엄마가 말이 세서 그렇지 뜻은 이해해요. 하지만 할인이 건강이 우선 아닐까요? 우선이긴 뭐가 우선이야. 둘 다 중요한 거지. 그래도가 어디 있어. 현실을 봐야지. 어머니가 다시 소파에 앉으세요. 이번에는 제 바로 앞에 앉으시더니 제 손을 잡아요. 할인아, 어머니 말이 틀렸니? 차갑고 거친 손이 제 손을 감싸요. 따뜻하지만 왠지 무서워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답은 뻔한 거 아니야. 민재가 일어나며 말해요. 엄마, 너무 성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급하긴. 이미 늦었어.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 저녁까지 답을 정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세요. 거실에 민재와 저만 남았어요. 할인아, 괜찮아? 민재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떡하죠? 엄마 말씀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어요.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세요. 민재와 저 둘이서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밥맛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치료부터 받자.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하고. 어머니가 화내실 텐데. 내가 말씀드릴게. 하지만 민재의 표정도 어두워요.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이 없어 보여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는 이어주고 죽어야지. 이 집에서 내 생명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남는 것보다 아들을 낳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자고 있는 민재를 바라봤어요. 남편도 결국 어머니 편일까요? 아니면 정말 저를 지켜줄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 답을 정해야 해요. 내 생명과 집안대를 저울질해서 말이에요.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차례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항암 5차 주사를 맞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새벽 4시부터 어머니와 함께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갖가지 차례상 음식들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손끝이 저려서 칼질하기가 어려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할인아, 손이 떨리네. 괜찮아요. 괜찮긴. 칼질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머니가 제 손에서 칼을 가져가세요. 저린 손 때문에 물을 고르게 썰지 못했거든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아침 8시쯤 작은아버지 댁이 오셨어요. 그리고 10시에는 동서수진 씨가 남편과 함께 왔어요. 배가 더 불러진 것 같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 씨가 밝게 인사해요. 어머니 표정이 확 밝아지세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네. 복덩이. 어머니가 수진 씨를 부르는 애칭이에요. 저에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말이죠. 배가 더 나왔네. 아들이 튼튼하게 자라나 봐. 네,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수진 씨가 배를 쓰다듬어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세요. 할인 언니, 안녕하세요. 수진 씨가 저에게도 인사해요. 예의는 지키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몸조리 잘하고 계시죠? 네, 덕분에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음식들을 계속 내왔어요. 몸이 무거워서 쟁반을 들기가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차례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거실에 큰 상을 차렸는데 자리 배치가 문제였어요. 자, 어서 앉아. 어머니가 상 윗자리에 앉으라고 수진 씨를 부르세요. 운목이라고 하죠. 가장 좋은 자리예요. 아이고,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낳을 며느리가 운목에 앉아야지. 수진 씨가 운목에 앉았어요. 그 옆에 남편 민석 씨가 앉고요. 할인아, 너는 어디 앉을래? 어머니가 저를 바라봐요. 운목 반대편 부엌 쪽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저기 앉을게요. 부엌 끝쪽으로 향하려는데 어머니가 말을 막으세요. 잠깐, 할인아. 네. 여자가 남자들이랑 무슨 겸상이야. 순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다들 한 상에서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겸상이요? 재수없게. 부엌 끝 가서 먹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보고 혼자 떨어져서 먹으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서 가서 차려. 혼자 먹을 상 말이야.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세요. 민재도 당황한 것 같아요. 엄마, 그냥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안 돼. 딸만 낳은 며느리가 무슨 겸상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요. 수진 씨는 괜찮다며 저를 부르려다가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어요. 할인 언니, 저희랑 같이 드세요. 됐어. 수진이는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수진 씨를 말리세요. 우리 복덩이는 아들 낳을 며느리니까 운목에 앉아야 해. 딸만 낳은 며느리랑 같은 대접 받으면 안 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부엌 구석에 작은 상을 차렸어요. 혼자 먹을 밥상이에요.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놓기도 힘들었어요. 거실에서는 즐거운 대화 소리가 들려와요. 수진아, 많이 먹어. 아들을 위해서. 입덧은 어때?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 손자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제가 없는 가족 말이에요. 혼자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아요. 김치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쓴맛만 느껴져요. 할인아, 물 좀 갖다 줘.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부르세요. 일어나서 물을 따라 가져다 드렸어요. 고마워. 어머니가 수진 씨에게만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투명인간 취급이에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으려 했는데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요. 항암 치료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무너져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수진 씨가 부엌으로 와서 물어봐요. 네, 괜찮아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민재가 부엌에 왔어요. 할인아. 네. 오늘만 참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오늘만 참으면 내일은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괜찮아. 엄마도 나중에는 이해하실 거야. 민재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요. 제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세요? 항암 치료받으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요. 저는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구나. 무슨 소리야? 아들 낳는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할인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하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이 집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저녁을 먹을 때도 똑같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먹어야 했어요. 수진이는 언제 출산이야? 5월 초예요. 아이고, 우리 손자 보는 날만 기다려지네. 어머니가 수진 씨와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려와요. 행복한 대화예요. 밤이 되어서 수진 씨네가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현관까지 나가서 배웅하세요. 조심히 가고 몸조리 잘해. 네, 어머니. 건강하게 아들 낳아서 인사드릴게요. 그래, 우리 복덩이. 문이 닫히고 나서 어머니가 거실로 돌아오세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엌으로 와서 말씀하세요. 수진이 봤지? 저런 게 진짜 며느리야. 너도 저렇게 아들 하나 낳았으면 대접이 달랐을 텐데.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긴 뭐가 사람이야. 아들도 못 낳으면서 딸도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딸이 뭔 소용이야. 때 있는 게 중요하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저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봤어요. 명절 밥상에서 저 혼자 떨어져 앉아 있던 모습이 떠올라요. 나는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아들 낳는 기능. 그것만이 제 존재 이유인 거예요. 수첩을 꺼내서 오늘 일을 기록했어요. 2026년 1월 29일 설날. 명절 밥상에서 혼자 부엌 끝에서 식사 강요. 여자가 남자들이랑 무슨 겸상이야. 재수없게 부엌 끝 가서 먹어. 증인 가족 전체.
둘째 며느리는 운목에 앉혀주며 복덩이 호칭 사용, 차별 대우 명확함, 기록을 마치고 수첩을 덮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제가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설날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6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거든요.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는 교회에, 민재는 회사에 갔거든요. 조용한 집에서 문득 병동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종양내과 병동에는 참 많은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31살이었던 분이요. 그분도 저처럼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치료보다 임신을 먼저 하라고 했죠. 특히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아이가 우선이야. 치료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보호자실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때는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 일이 되었네요. 그분은 결국 가족의 설득에 넘어가서 치료를 미뤘어요. 임신을 했지만 몇 주 후에 유산됐고 그 사이 암은 더 진행됐죠. 간호사님, 제가 너무 바보였나요? 마지막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가족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강요였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분은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31살의 나이예요. 또 다른 환자분도 생각났어요. 위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시댁에서 아들을 낳으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며느리가 아들 하나 없으면 집안에 무슨 낯으로 있겠어. 그분의 남편분이 하셨던 말이에요. 아내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아들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분도 무리하게 임신을 시도했다가 몸이 더 나빠지셨어요. 수술 부위가 벌어지면서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날 그분이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까요? 그때 저는 답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아드릴 수밖에요. 병동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명과 의지를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은 뭔가요? 제 생명보다 집안대를 잇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건요. 문득 우리 딸들이 떠올랐어요. 큰딸 지민이는 20살, 작은딸 지은이는 16살이에요. 둘 다 아빠를 닮아서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죠. 지민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기억나요. 딸은 기를수록 손해야. 결혼하면 남의 집 식구 되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마음이 아파요. 우리 딸들도 언젠가는 결혼할 거예요. 그때 저처럼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을 받을까요? 지은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말했었어요. 엄마,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아이도 안 낳을 거고. 그때는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우리 집 분위기를 보고 한 말은 아닐까요?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내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듣고 살게 할 순 없어요. 딸이라고 해서 아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서재에 가서 수첩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모욕적인 발언들, 부당한 대우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앱을 확인했어요. 며칠 전부터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딸만 둘이면 뭐하나 아들도 못 낳는 년.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는 이어주고 죽어야지.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거예요. 문자 메시지들도 정리했어요.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보낸 내용들이에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집안에 누를 끼친다는 내용들이죠. 설날 당일에 찍은 사진도 있어요. 운목에 앉은 수진 씨와 부엌 끝에서 혼자 식사하는 제 모습이 대조적이에요. 서열이 한눈에 드러나는 사진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 소견서예요. 주치의 선생님께 부탁해서 받은 거예요. 현재 치료가 중요한 시점이고 임신이나 출산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 편에 서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병동에서 만났던 그분들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제 생명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함. 증거 수집 완료. 이제 행동에 옮길 때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곧 어머니와 민재가 돌아올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 집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에요.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죠. 작은아버지 댁, 고모 댁, 그리고 수진 씨까지 와서 거실이 북적거려요. 평소라면 제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혼자 했겠지만 오늘은 달라요. 새벽부터 준비를 마치고 제대로 차려입었어요. 탈모 때문에 쓰던 모자 대신 예쁜 스카프를 둘렀고요. 항암 치료로 야위긴 했지만 화장도 조금 했어요.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서 있고 싶었거든요. 할인 언니, 오늘 뭔가 다르세요. 수진 씨가 인사하며 말해요. 배가 많이 불러서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뭔가 밝아 보이세요. 아마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럴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거니까요. 자, 다들 앉아서 식사하자. 어머니가 상을 차리라고 하세요. 평소 같으면 제가 혼자 부엌에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죠.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요. 뭔 말이야? 식사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할인아, 무슨 일이야? 민재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어봐요. 괜찮아요. 다들 듣고 계셔야 할 이야기예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고모, 고모부, 수진 씨 부부까지 모두 저를 보고 있어요. 저 암 환자입니다. 첫 마디를 꺼내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현재 항암 치료 중이에요. 6차까지 받아야 하는데 지금 5차 끝났어요. 수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가리고 있어요. 치료를 중단하면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채신 것 같아요. 할인아,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이 집에서는 제 치료보다 아들 낳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와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임신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죽더라도 대는 이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할인아, 어머니가 제 말을 막으려 하세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집안 망신시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동안 기록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수첩이요.
날짜별로 기록해뒀어요. 언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 있었는지까지요. 작은아버지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씀하세요. 할인아,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해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실까 봐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져요. 딸만 둘이면 뭐하나 아들도 못 낳는 년.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요.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1월 10일 오후 3시경이었죠.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는 이어주고 죽어야지. 수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봐요. 할인 언니. 그리고 설날에는 명절 밥상에서 저 혼자 부엌 끝에 앉아서 먹어야 했어요. 수진 씨는 운목에 앉으시고요. 설날 당일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극명한 대조가 드러나는 사진이에요. 여자가 남자들이랑 무슨 겸상이냐고 하시면서 재수없게 부엌 끝에 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작은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할인아, 그만해. 민재가 제 팔을 잡으려고 하는데 피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의사소견서를 꺼냈어요. 이건 주치의 선생님께 받은 소견서예요. 현재 치료가 중요한 시점이고 임신이나 출산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하세요. 며느리가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키냐? 망신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든 뭐든 집안일을 밖으로 들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 집안일이요? 제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집안일이라고 하시나요? 고모가 어머니를 말리세요. 언니, 너무 심했어. 암 환자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고모님께서 들으시니까 심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동안 저는 혼자 다 참아왔어요. 민재가 다급하게 말해요. 할인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지금까지 말로 해서 통했나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민재 상사분에게서요. 사실 어제 민재 상사분께 이 모든 상황을 알려드렸거든요. 민재 회사에서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야? 민재가 물어보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자 내용을 읽어보니 상사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인 씨, 집에 가도 될까요?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재가 제 휴대폰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인아, 설마 부장님한테까지. 네. 어제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미쳤어? 회사 사람한테 이런 걸 왜 말해? 민재가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까지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무너진 거죠.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해요? 제 생명이요, 체면이요? 민재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상사분이 오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당황하며 일어나세요. 어떡하지? 이런 꼴로 남복이 창피해서 어떡하지? 어머니, 이제야 창피하다고 생각하세요? 상사분이 들어오시면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재 부장님 직장 상사 김수연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예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할인 씨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봤는데 이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집 밖 사람이 개입되자 당황하고 계신 거죠. 부장님 죄송합니다. 집안일로 번거롭게 해드려서. 민재가 사과하는데 상사분이 고개를 저으세요. 집안일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 인권 문제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시고
민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어요. 친척들도 더 이상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아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가운데 서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김수연 부장님이 가신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도 하나둘 돌아가시면서 앞으로는 할인이를 잘 챙겨드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시고 민재와 저만 거실에 남았어요. 할인아.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서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할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민재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는 자리에 처음으로 같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제 아내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민재가 의사 선생님께 부탁했어요.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이나 출산은 절대 권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말씀을 들으면서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동안 집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임신하라고 압박받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환자분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재가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세요.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민재야, 앉아. 엄마, 어제 일은 뭐야? 집안 망신을 그렇게 시키고 어머니가 여전히 체면을 걱정하고 계세요. 엄마, 망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엄마가 할인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으로 안 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 전에 한 사람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하세요.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사람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엄마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할인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어머니와 민재 사이의 대화가 점점 격해졌어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민재야, 너 지금 엄마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긋는다고? 할인을 괴롭히시면 저도 엄마 편 못 들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엄마,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이런 대우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사할게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두 사람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사? 네. 더 이상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할인아, 갑자기 왜? 민재 씨도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정리하죠.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씀하세요. 이사를 간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작은 아들 집으로 가시든지 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하세요. 너희가 나가면 이 집은 누가 돌봐? 내가 늙어서 혼자 어떻게 살아? 그건 저희 몫이 아니에요. 몫이 아니라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 존중이에요. 모시는 건 선택이고요. 어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세요. 대 끊기면 너 끝이야. 협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되는 사람이 이어요. 뭐, 사람을 죽이면 그건 대가 아니라 죄예요. 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 민재의 말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며칠 후 저희는 정말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거든요. 이사 가는 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후회하지 마.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문 안 열어줄 거야. 후회하지 않을게요. 민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후회하실 거예요. 좋은 며느리를 놓쳤다고.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식탁이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먹으니 편안했어요. 내가 내 편이 될게. 민재가 갑자기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는 내 편에 설게. 누구든 너를 힘들게 하면 내가 막을게.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고마워요. 미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로 내 편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야. 2주 후에 6차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어요. 민재가 병원까지 따라와서 치료받는 동안 옆에 있어줬어요. 이제 끝났네. 네, 끝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정기 검진 받으면서 경과를 볼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가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연락드려볼까? 괜찮아요.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시겠죠. 그래도 안부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게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자유로워요. 무엇보다 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어제는 딸들이 놀러 왔어요. 지민이와 지은이가 새 집을 구경하면서 좋아했어요. 엄마, 여기가 훨씬 좋네요. 그래. 왜? 할머니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지은이의 말에 놀랐어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나 봐요. 할머니는 좀 무서우셨어. 지민이도 솔직하게 말해요. 이제는 괜찮을 거야. 엄마, 건강해지셔야 해요. 그래, 건강해질게. 저녁에 혼자 앉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새로운 시작.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하루가요. 항암 치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도 좋게 나왔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늘은 딸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에요. 지민이와 지은이가 새 집에 와서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요.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요. 엄마,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지민이가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말해요. 그래. 시간이 많아져서 천천히 할 수 있거든. 할머니 집에서는 항상 급하게 하셨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때는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식사를 마치고 세 명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요한 약속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민아, 지은아. 네. 엄마가 약속 하나 할게. 두 아이가 저를 바라봐요. 우리 집은 누가 누구를 서열로 재지 않을 거야. 서열이요? 응. 딸이라서 덜 중요하다든지, 나이가 어려서 무시한다든지 그런 거 말이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할머니는 항상 오빠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그런 말 들을 일 없을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 세 명은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야.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아요. 엄마도 소중해요. 고마워.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저녁에 민재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요즘 민재는 상담을 받고 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상담은 어때요? 도움이 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엄마 말에만 의존해서 살았는지 알겠더라. 많이 힘들죠? 힘들지만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 민재도 변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어머니 말씀만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하리나, 고마워. 갑자기 왜요? 너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주부터는 병원에 복귀할 예정이에요. 간호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조금 걱정되지만 기대도 커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무슨 도움? 내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환자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이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온해요. 그런데 문득 어머니가 궁금해졌어요. 혼자 계시면서 어떻게 지내실까요? 작은아버지께 안부를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요즘 많이 조용해지셨다고 해요. 교회도 잘 안 나가시고 집에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깨달으셔야 하는 일이니까요. 어머니도 지금쯤 혼자 앉아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 하셨던 말들, 행동들을 되돌아보시면서요. 제가 남긴 녹음을 다시 들어보실지도 몰라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말들이 이제는 어떻게 들리실까요? 딸만 둘이면 뭐하나 아들도 못 낳는 년.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는 이어주고 죽어야지. 그 말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어떤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느끼실 거예요. 어쩌면 어머니도 어머니의 시어머니한테 비슷한 말을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관습은 누군가는 끊어야 하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 자신을, 제 딸들을, 그리고 앞으로 만날 환자분들을 지키는 사람이요. 민재가 상담에서 배운 말을 해줬어요. 경계를 설정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거래. 맞아요. 저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 거예요.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짧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더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목소리로 하루를 채워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와도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서로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를요. 그때까지는 저도 더 성장해야겠어요. 상처받은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